KF-21 보람의 실직이 출고를 기점으로 한국은 세계의 세 번째 전투기 개발 국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초면제로 없던 국가에서 전투기 개발국으로 올라서니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 전투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군 이래 최대 사업 규모인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다 보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터라 차라리 그 돈이면 미국의 F-35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오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만 당시에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전투기 개발의 필수적인 4대 핵심 기술 이전은 미국이 전부 공식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4대 핵심 기술은 A4,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DGP, 전자전지목, 통합 기술입니다. 이들은 KF-X가 목표물을 포착해 정밀 타격하고 정자전에서 살아남는데 필수적인 장비들인데요. 이 가운데 특히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4 레이더 기술은 가히 비밀급으로 선진국들은 유출을 극도로 엄금하고 있습니다. A4 레이더 외 나머지 세 가지는 그래도 한국이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2015년 9월 당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대해 4가지 주력 품목은 국내 기술을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을 때에만 해도 돈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십 종의 전투기를 개발해온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처음으로 본격적인 전투기를 만들어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핵심 기술 지원도 없이 10년 내에 개발한다 하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5년이 지난 지난해 8월 KF-X에 장착할 A4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A4 레이더는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이 1024개 들어가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개발한 것으로 국산 A4 레이더를 시험 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입니다. KF-X는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여러 실질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죠.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는 모두 미국제여서 수리 부속 확보 문제 등으로 전투기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수리 부속 부족으로 비행이 불가능했던 사례는 F-15K가 535건, KF-16이 548건에 달합니다. 반면 국산 전투기는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고 30여 년간의 누적 운용 유지비도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국산 무장을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도 이를 미국에서 수입한 F-15K 등에 장착하려면 수백억 원 이상의 체계 통합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우리 미사일의 소스코드를 미치게 제공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F-15K의 유럽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통합 비용도 800억 원이나 미국 회사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KF-X의 개발과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단락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추후 2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한국 무기의 엄청난 진일보를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각종 미사일과 자주포까지 뛰어난 성능을 갖춘 무기들을 개발에 성공해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개의 척지도 많은데요. KF-X는 우리 손으로 개발했지만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레셈 히든이 롤스로이스 등 세 곳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희망이 싹트고 있는데요. 불과 40여 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순 엔진 창정비에서 부품 조립으로 다시 국산 부품 생산과 통합으로 큰 도약을 이뤄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인데요. 한화의 자회사인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헬기와 전투기 엔진, 창정비 사업으로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고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과 1년 만에 주력 전투기인 F4 전투기의 창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한국인의 타고난 손재주와 끈기가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600대가 넘는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롤스로이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등과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세계적인 엔진 업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여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샌드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의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과거 단순 수주, 하청업체 수준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공급하며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사업자로 도약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는 롤스로이스와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제너럴 일렉트릭과도 3억 달러, 약 3천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X의 엔진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요. 엔진 부품 국산화율은 39%로 아직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40년 만에 이룬 성과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엔진 완전 국산화가 꿈은 아닌 현실로 느껴집니다. 전투기 성능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항전 장비, 효율이 좋은 무장들을 갖췄더라도 엔진 성능이 뒤떨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되면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국산 전투기인데요. 중국산 전투기들은 매번 동급 전투기들의 성능을 웃도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검증되지 않은 저원상 스펙일 뿐 엄청난 결함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훈련에서 중국산 전투기의 정확스런 성능이 수차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중국과 태국의 연합 공군 훈련은 서영 중국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전투기인 제-21전투기를, 태국은 스웨덴에서 수입한 CD 그리펜 전투기를 참가시켰습니다. 결과는 중국이 단 한 번의 시나리오로 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중공군 에이스 파일럿 리승화 공군대교는 공군 파일럿들의 문제라고 둘러댔지만 전문가들은 철저히 메이드 인 차이나의 성능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정식 면허 없이 불법으로 국제 생산한 제-21은 그동안 항전 장비와 엔진에서 끊임없는 결함 논란에 시달렸으며 알려진 것으로만 일선 부대의 인수 거부가 2차례나 있었던 기종입니다. 2011년에는 인수를 거부한 베이징 군구 공군 부대장은 수청되는 사건도 있었고 2014년에는 인민해방군 차원에서 16대의 제-21B를 공장으로 돌려보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16대의 제-21B를 공장으로 돌려보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일선에서 제-21B의 인수를 거부한 이유는 바로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이죠. 중국이 러시아제 엔진을 베껴 만든 WS10 엔진은 오리지널 AL31F 엔진보다 최대 추력이 70%밖에 나오지 않아 항속거리와 속도 성능, 무장 탑재량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고 비행 중 엔진이 꺼지거나 극심한 진동으로 공중에서 기체가 파괴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전투기 개발에 큰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반도체 기술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문지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스텔스 전투기나 항공관제,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약화는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연관 등 기술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미중 군사 경쟁에서의 승리 키워드는 대만과 한국이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받는 데 달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의 TSMC로부터 군용 반도체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최근 심화되는 미중 갈등과 중국의 대만 침략의 요구로 인해 완전히 줄이 끊긴 상황이며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기술력 부족과 보조금을 노린 사기 행위로 인해 파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에 급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반도체 공급에 관한 문제를 나눈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7나노미터 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두 곳 밖에는 없습니다. 장치성 산업연구원장은 대만 TSMC의 영향력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칩을 주문받은 사용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만 TSMC보다 한 수위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자산업의 쌀을 넘어 첨단 무기의 주요 소재로 국가안보의 핵심이 된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국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뭘 해라는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승산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이 삼성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로 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이 모두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의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경제 문제가 안보 영역으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KF-X의 성공적인 개발로 이제 앞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만 하면 엄청난 기적을 써내려가는 대한민국 반도체, 한국 엔진, 첨단 무기 개발에 멀찍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을 유린하며 동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KF-21